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난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뭔가 하면 가난 문제, 또 하나가 뭐냐, 물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다음에 할 우리 국제 협력에 대한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국가 발전과 물과 이 국가 발전에 관한 것, 물이 과연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크게 한 6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지구의 물, 언제부터 지구에 물이 있었고 거기에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류 문명이 결국은 물과 함께 시작되었다. 고대 문명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문명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반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뭐 가뭄과 홍수의 나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모든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고 또 강을 길들이면서 발달해 왔어요. 그런데 이 강을 우리가 보는 안목을, 어떤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명강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자연강이 있는데, 그 문명강과 이 자연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 때문에 일어나는 그 전쟁들, 국가 간의 물 분쟁,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에 또 물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자, 그러면은 지구의 물은 언제 처음 나오게 됐고 거기에 생명체는 어떻게 출현하게 됐냐, 이제 그걸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맨 먼저 지구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다. 지구는 말이에요, 처음 만들어질 때 불덩어리였어요. 이렇게 불덩어리였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의 이론에 따르면은 40억 년 전에 이렇게 얼음으로 된 해성과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그때 이것이 물이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지구 나이를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이야기할 때 1년 12달로 하면은 1월 1일 날 이제 지구가 물 없는 행성, 불덩어리로 생겼다가 거의 40억 년, 12달로 하면은 2월 한 16일경에 지구에 물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 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물이 있으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38억 년 전에 여기에 처음에 만들어진 거죠. 처음에 이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2월 27일 한 2달 동안은 생명체가 없는 지구가 다시 이제 그 뒤에 38억 년 전에 생명체가 단세포 이 생물이 나오게 됐다. 그러다가 쭉 물 속에서만 생명체가 있었던 거죠. 물 속에서만 생명체가 있다가 4억 년 전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됐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1년 12달로 하면은 11월 말, 거의 9개월 동안은, 다시 말해가지고 2개월 동안은 생명체가 없다가 9개월 동안은 물 속에만 생명체가 있다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육상 생물의 출현이 늦나, 두 가지 이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물 바깥에 나오면은 위에서 뭐가 내리쬐는가 하면은 자외선이 내리쬐. 그 당시에 뭐냐,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오존층 파괴 문제에서 자외선과 오존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배웠죠.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물 바깥에 생명체가 나오더라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 오존층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자외선의 파장이 짧은 것들을 차단해 주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생물이 물 관리하는, 스스로 물 관리하는 시스템을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쯤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때쯤 나왔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지난번에 토양을 할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원래 토양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든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원래 지구에는 없었던 거죠. 원래 토양은 지구에는 없었던 것이, 지구는 뭐냐, 불덩어리였다고, 바위 덩어리였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토양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하나는 바위가 깨어지고 풍화작용을 하고 깨어지고 또 거기에 살았던 생물들이 죽어서 남분해성 유기물이 되고 그것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표토층을 형성하고 토양이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참 뒤에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두 번째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물은 말이에요. 지구가 진화해오는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아마 학생들이 지리학이라서 이런 데 배웠을 거예요. 지구 생태계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인은 뭐냐. 여기는 무슨 열대 우림이 살고 여기는 온대 낙엽님이 살고 저기는 한대 침엽수림이 살고 지구의 곳곳 열대 그다음에 온대 초원지대 또 사막 이런 등등을 말이에요. 그다음에 열대 우림 여러 지구의 어떤 그 큰 이게 생물권이라 그러지 바이옴을 지구의 주요 바이옴 생물권들이 자라는데 거기에 그것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요인이 뭐냐 세 가지죠. 물 거기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느냐 물 비가 오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내리쬐는 그 광도 빛 이 광도가 결국은 뭐냐면 그 지역의 온도를 열대지방, 온대지방, 한대지방 결정하는 게 뭐냐? 그 지역에 내리쬐는 빛, 그것이 바로 온도를 결정하고, 거기에 오는 비가 많이 오면은 거기서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죠. 이런 식. 그 다음에 거기에 형성된 토양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구에 여러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지구가 불덩어리였다가, 거기에 토양이 만들어지고 육상 생물이 살고 하면서 하나의 지구도 하나의 불덩어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생명체가 살기 좋은 이러한 지구로 진화해 왔다. 그 이론을 처음 말한 사람이 뭔가 하면 1968년도에 영국의 제임스 러버락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 가이아 이론이에요. 그렇죠? 가이아 이론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태양빛이 내리쬐고 거기에 온도가 결정되고 또 거기에 내려오는 물, 강우량, 비가 얼마나 오느냐, 강우량,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토양,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만들어지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지. 처음에 만들어진 거기에 생태계가 결정되고 그 생태계가 또 살아가면서 시간이 엄청난 수억 년이 지나면서 점점 또 새로운 하나의 비가 오고 거기에 토양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생태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수억 년 동안 반복되어 오는 거죠. 반복되어 오면서 하나의 지구도 진화해 왔다. 이 이론이 바로 가이아 이론. 여기서 말하듯이 정말로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생명체가 진화해 오듯이 유기체가 진화해 오듯이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한 이 가이아 이론. 이 가이아 이론에 보면은 핵심이 뭐냐? 물이에요. 결국은 물이라는 것이 지구에 존재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는 거죠. 진화해 왔다. 그래서 물은 지구 진화의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물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방금 우리 봤던 게 생태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고 그 다음에 유기체로 만들었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지구를 조각하는 하나의 물 때문에 지구가 지금처럼 말이에요. 산이 생기고 계곡이 생기고 비가 자라오는 사막 같은 데는 이게 지구가 제대로 조각이 안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보면 산과 계곡이 발달돼요. 왜 저기에 높은 산이 있고 저기에 계곡이 있느냐. 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우리 지금 북한산이라든지 금강산이라든지 이런 설악산이라는 이런 산 위에도 옛날에는 거기에 엄청난 토양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 토양이 씻겨 내려가게 해가지고 지금처럼 바위가 우뚝 솟고 지금처럼 계곡이 생기고 지금처럼 한강이 생기고 하는 게 다 뭐냐? 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은 지구를 조각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물은 인류 문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지금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여기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있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국이라든지 동양 문화권 이런 것들이 왜 여기에 문명이 발달하게 됐냐.
비교적 이 지역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적당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문명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지. 이게 전체 전 지구의 지금 현재 강우량이에요. 어디에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오고 이런 것들을 가는데 결국은 그 지역에 충분한 물이 내려야지 거기에 우리가 식량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문명이 발달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인류의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힘이 점점 이제 강해지니까 이 물을 말이에요. 물이 없는 사막에도 이것을 조절하면서 더 많은 이제 식량도 생산하고 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중동을 이야기하죠. 아주 척박하고 비가 안 오더라도 거기에 수자원을 확보하고 또 여기에 사우디 같은 데도 뭐냐 두바이 같은 데도 뭔가 하면은 거기에 저걸 하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해수를 끌어와 가지고 담수화 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초기에는 원래 자연에서 있는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켰지만은 지금은 뭐냐? 사람이 이제 그걸 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절해가지고 문명을 발달하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지역의 강우량과 물 관리를 하는 능력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가 인류 문명을 결정한다. 그걸 봤고 말이에요. 네 번째 또 하나가 뭐냐? 물은 재난에 아주 큰 뭐라 그러노?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물은 하나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의 축복이자 저주다. 물이 풍부하고 계속해서 강우량이 적당하게 내리면은 사람이 살기가 좋고 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물이 또 너무 많고 물이 안 오고 이것은 하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뭄, 홍수, 태풍 이 다 물에 관련되는 거죠. 거기다가 산불도 왜 그러냐? 산불도 거기 비가 안 오니까 산불이. 그래서 아주 건조할 때 산불이 나타나고 산사태 문제, 산사태도 다 비가 올 때 생기는 거예요. 눈사태, 뭐 물 부족, 수질 오염, 수많은 환경 재난이 다 뭔가 하면은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자료를 보면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저기 20세기 뭐 이후에 재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재난의 구성을 보면은 말이에요. 바이올로지컬, 요 빨간 선이죠. 바이올로지컬은 뭔가 하면은 저런 거죠. 지금 그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 이게 뭔가 하면 생물학적인 재난이에요. 요것도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최근에 지금 왜냐하면은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다 보니까 재난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지올로지컬거든 지진이라든지 해일 같은 이런 것도 요것도 조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많이 증가하는 것은 뭐냐? 하이드로미리올로지컬 기상수문 재난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 알을 것은 뭔가 하면은 물은 잘 관리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한테 축복이고 풍부하고 하면 축복이지만은 잘못되면은 하나의 큰 재난의 원인이 되고 지금도 지금 많은 재난들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물은 자연의 축복이자 저주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은 말이에요. 또 우리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물 관리를 잘 해야지 결국 우리가 살 수 있고 생존을 결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니까 뭐냐? 가뭄과 홍수 대책. 우리나라도 여기에 엄청난 돈을 들이죠. 또 외국에서 가뭄과 홍수 대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서 외화를 벌을 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가뭄과 홍수 대책, 그 다음에 물 공급,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되고 우리 먹는 물을 공급해야 되고 또 우리 생활 용수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 용수들 이 산업 용수 공급하는 물 공급에도 많은 물 산업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관리하고 호수의 수질을 관리하고 하는 수환경 관리 여기에도 엄청난 많은 산업들. 또 최근에는 뭐냐? 해수를 담수화하는 중동이라든지 이런 또 미국의 이 서부 지역 물 부족하는 이런 지역에 바닷물을 담수화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또 생활 용수로도 쓰고
또 중동 같은 데는 생활용수뿐만 아니고 이제 담수화를 해야지 생활용수를 쓰고 그걸 다시 뭐하냐 조경수도 쓰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이런 것들 사막화 방지에 사막화도 결국은 뭐냐 사막화 방지하는데 사람들이 나무를 심는다. 나무가 자라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 이전에 물이 필요한 거지. 바로 여기에 사막화 방지, 그 다음에 뭐 수력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이게 다 물과 관련되는 사람. 근데 이 사용량과 산업이 지금 급속히 증가한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세계의 주요 산업들인데 물이 5번째로 큰 산업이에요. 실제로 무슨 여기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앞서 있다는 거죠. 앞서 있는 이 지역에 제약, 이동통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산업 규모가 크다는 거죠. 산업 규모.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물 산업에서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뒤떨어져 있어요. 뒤떨어져 있는데 물 산업이 세계에서 지금 5번째로 큰 산업이다. 그리고 물 사용량을 봐요. 이게 외국에서 예측한 건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 2005년도부터 뭐 2030년 사이에 예측한 것이 보면은 여기에 생활 농업 용수 같은 것은 거의 45%, 그 다음에 여기 산업 용수 같은 거는 거의 배로 87%, 또 우리 여기 도메스틱 이게 뭔가 생활 용수가 50%. 점점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물 산업이 지난 2015년하고 2025년 이 사이에 거의 배로 늘어난다. 어마어마한 산업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그러면 주로 어디냐?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은 상수지요. 상수가 뭐냐? 우리 그 먹는 물하고 우리 생활에 쓰는 용수들. 이 용수가 이제 급속히 늘어나고 또 우리가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이 하수에도 엄청난 사용해서만 결국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말고 이제 공업 용수 또 물 제이용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해수 담수화 이런 데도 이게 굉장히 큰 산업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요구가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물 전문 기업이 없어요. 주로 어딨냐? 프랑스가 굉장히 뛰어난 뒤에 우리 프랑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프랑스가 봐요. 비올리아, 스웨즈 같은 이 두 회사가 세계 물 산업을 거의 점령하듯이 하고 있고 그 뒤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몇몇 나라들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 물산업 클러스터도 만들고 지금 뭐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은 물은 인류의 결국은 생존 전략이다. 재난을 막고 또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처음에 지구의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